네,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제 틀린 거 고르라는 것이죠. 이제 가를 보시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이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짜고 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공사업자하고 이제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을 부풀려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대요.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이런 짓도 많이 하죠.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공무원이 원래 이제 수의계약을 하니까 원래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요.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500원짜리라고 하면 500원짜리인데 이 A 회사에서 납품받을 때 얼마를 받냐면 1,000원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뭐 도장만 찍어주면 되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A 회사에다가 1,000원으로 이제 그 지급을 하게 되고, 근데 이 A 회사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 다른 데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500원이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공무원하고 짜고 치는 거니까 500원을 좀 더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A 회사는 500원을 벌었는데 이제 한 개당 500원을 더 벌었는데 이 공무원이 이제 힘을 써준 거니까 이 공무원에게 어떻게 한다? 한 200원 정도는 여기서 이제 나눠주는 거죠. 다시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이제 직무와 관련된 뭔가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뢰가 아니냐,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수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A 있죠. 여기 A는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뭐 1,000원에 계약을 하든 뭐 밑작업을 해서 계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1,000원으로 정식적으로 계약서가 돼가지고 공무원 그 나라로부터 1,000원에 개당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이 받은 금액에서 돈을 빼가지고 공무원에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돌려준다. 이 돌려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수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거냐? 이 A 회사 입장에서 보면 1,000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00원을 어떻게 한다? 공무원에게 다시 어디론가 지금 돌려 보내주는 수익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좀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이 되는 거죠. 횡령.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격이 지금 사실 비슷하죠. 수뢰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횡령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뭐 돈을 찔러준다, 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준다기보다도 회사 돈을 횡령한 금액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그 금액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 나중에 이제 뭐 추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범죄가 어느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얻어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한다? 횡령으로 보겠다. 횡령으로 보겠다. 여기는 맞는 판례고요. 나번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비회계인데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교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등록금 내 가지고 쓰는 건데요. 원래 이제 교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학교가 이게 법인이 있기 때문에 학교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 그다음에 이게 대학 학교하고 이게 법인하고도 서로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비를 가지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 교비를 가지고 재단 이사장의 뭐 소송 비용에다가 써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등록금이 재단 이사장이 뭔가 지금 소송에 걸려가지고 있는 뭐 학교 문제든 어쨌든 뭐 관계 없습니다. 그 원래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학교는 학교 법인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그 법인을 상대로 이제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돈들은 법인 돈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교비를 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액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된다?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이제 모 대학의 무슨 이제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교비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을 어떻게 한다? 뭐 대충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땅을 사죠. 그래서 학교 법인 뭐 학교 짓겠다고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이제 팔아서 이제 차익을 또 챙기는 그런 대학들 우리나라 이제 대학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짓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차익을 자기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먹는 거죠. 다 망해야 됩니다. 이런 대학들. 대학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 해서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꽤 많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 다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보관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이걸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담보로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거니까 설령 그것이 사법상 그 담보 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재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횡령죄가 위헌범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죠. 위헌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이 나눠가지고 또 판례는 조금 더 구별을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무효라거나 또는 침해 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게 뭐 담보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을 실행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가 된다? 횡령죄를 구성한다. 판례가 태도입니다. 자, 라를 보시면 근데 이제 부동산을 잘 보세요. 부동산. 자, 부동산에 대해서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자. 그럼 처음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은 원인 무효. 현재 지금 이 부동산의 명의자인데 자, 이 사람이 부동산 명의자예요. 현재 지금 자기가 A라고 하면 A 앞으로 지금 자기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져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넘겨버렸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횡령죄가 되느냐 그러는데 지금 앞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금 내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 명의가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효인 등기에 의해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죠. 소유자도 아니고 점유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우리가 중간 명의 신탁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명의 신탁, 뭐 중간 명의 신탁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A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갑이 A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저기 내가 물건을 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내 이름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 하나 좀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좀 이렇게 구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뭐 하겠다. 내가 명의를 이전해서 명의 신탁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A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이 지금 A한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A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좀 웬만하게 좀 괜찮은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있으면 좀 찾아봐 달라. 그러니까 A가 B를 찾아냅니다. 자, B를 찾아가지고 B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에서 B한테 B에게 등기를 좀 맡기시면 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요 사람 이름으로 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구도는 어떤 구도냐면 이렇게 등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갑과 B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이제 이게 뭐가 되고 요게 이제 신탁자가 되고 을은 이제 수탁자가 되고 그럼 요 수탁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름으로 앞으로 나오니까 이제 명의 수탁자니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건데, 그래서 넘겨달라고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럼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이제 네가 일을 잘 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이, 원래 이 등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B 앞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 등기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렇게 팔아버렸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다면 여기 A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거는 갑이 지금 자기한테 지금 뭔가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자기 앞으로 이제 가운데서 일 처리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돼버렸죠. 이걸 어떻게 이제 어디다가 써버리는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등기가 뭐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횡령죄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례가 리을번 사례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다시 한번 원인 무효인 등기. 요 등기니까 항상 이제 부동산이겠죠. 동산의 이야기가 아닐 거고 요 사람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한 개다. 2번이 되겠습니다.